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 김설아 사장님, 그 다음에 김성훈 사장, 그 다음에 우리 신영래 사장님이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같이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정도의 이 지식과 이 전달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이 그룹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릴까 싶고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MBS 내용을 좀 여러분들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지난 이번 달에 사실은 결혼한 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40주년이 된 거죠.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년을 이 사업을 하면서 세계 각국을 여행을 많이 했죠. 24년서부터 저희는 혜택을 보면서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여행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국내가 오히려 더 다녀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여행도 틈틈이 하는 것을 항상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행에서 이제 VIP 고객이고 또 특별 고객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1년에 신라 호텔이라든가 힐튼 호텔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호텔에 묵을 수 있는 숙박권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해를 종종 이용도 하고 부산도 종종도 가고 가끔 이제 제주도 가면 신라 호텔에서 묵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남해에 다녀온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 남해라는 곳은 굉장히 이 관광지로서 유명한데 두 곳이 유명해요. 하나는 이 다랑이 마을이 유명하고 하나는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라면 아마 이곳을 안 가본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이 다랑이 마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저희 어제 거기서 이제 그 숙박을 하면서 이 다랑이 마을을 좀 또 보고 왔거든요. 세 번째 지금 갔다 왔나 싶어요. 근데 왜 저희가 그 다랑이 마을 이제 갈 때마다 들릴까?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남해예요. 아름다운 곳은 정말 여기저기 많습니다. 아름다운 곳은 참 많아요. 우선 이 아름다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바다가 있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다랑이 마을, 쉽게 얘기하면 다랑이 마을이라는 게 뭐냐면 계단식 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계단식 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할까? 그냥 우리가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그냥 그거 보고 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제가 보는 이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아마 20년 전에는 그 다랑이 이 논은요, 그 계단식 논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시골 전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바다가 보이는 게 전원지예요. 아마 그 토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누구도 그 눈여겨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척박한 땅을 산에서 내려오는 돌을 건져내면서, 논에서 밭에서 하나씩 하나 건져내면서 그 돌을 하나하나 쌓아간 거예요. 아마 작게는 5평부터 커봐야 50평 넘는 땅이 없습니다. 그 해변부터 축축축 쌓아 올려가지고 그 높은 데까지 그 5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을, 그냥 척박한 땅을 개척해 나간 누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돌을 쌓아나가면서 남이 밭에 있는 돌을 갖다가 쌌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내 땅을 개간하면서 나온 돌을 하나하나 쌓아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어떤 때는 1m, 2m, 3m가 쌓아 올라가면서 보는데,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쌓는데도 그 논은 5평, 10평, 20평이 넘질 않아요. 그것이 100m, 200m 정도 계속 이 계단 신혼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왜 우리 선조들은,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 5평을 일구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돌을 쌓아나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생존 전략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일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금 지나와서는 그 땅값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을 해줬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관광지를 개발했을까요? 남해군에서 그 아름다운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다랑의 마을 같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자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5평, 10평을 늘리기 위해서 수백 개, 수천 개 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의 인생의 고단한 삶을 거기서 엿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 다람이나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단 한 단 쌓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대들은 그 터를 이용해서 음식점도 하고 커피 전문점도 되고 그 다음에 특산물도 거기서 팔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거기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땅은 절대 뭘 개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요. 정말 돌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그 5평, 10평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쌓아나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고생을 했던 그 삶의 고단함 속에서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단순히 그냥 5평짜리 땅에 불과할 것이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땅으로 아마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도 역시 그냥 5평 정도 있으나 마나니까 안 가서 그냥 풀밭으로 지금 남아 있을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계단식 논을 만들어가면서 얼마 안 되는 이 수익을 거기서 내고 있지만 지금은 자손들이 아니면 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평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그곳에 찾아오게 만든 게 과연 뭘까? 전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있는 돌을 갖다 쌌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이비어들은 남들이 던진 돌을 가지고 쌓아나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던진 돌을 우리가 쌓아나가면서 우리는 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대에서도 물론이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돌을 쌓아나가서 그 후대들이 이렇게 관광 산업으로서 먹고 살고 또 많은 사람 찾아오듯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이 돌이, 이 과정들이 훗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자손손 인쇄습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남다르게 그 다랭이 눈이 달리 보였습니다. 거기는 커피 전문점도 있어요. 몇 개 되더라고요. 우리 탤런트 유명한 박원숙 씨도 거기서 그 커피를 전문점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익숙한 커피 전문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시면 커피도 한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경선이 찾아 갔는데 아주 높은 곳에, 아주 아름다운 곳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평수가 한 20평밖에 안 돼요. 집도 20평이 안 됩니다. 그 아주 자그마한 그 아늑한 집에 터가 한 20평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파는 거예요. 어떤 커피를 팔을까요? 강릉에 가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레로사인가요? 아주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 커피 전문점은요,
그 커피 질이 다릅니다. 커피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를 강릉까지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실 정도로 찾아다니는 곳이에요. 그 유명한 커피입니다. 근데 이 집은 그 커피를 융이로 걸러서 커피를 내는 집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디저트가요, 거기 20평도 안 되는 걸 아주 그 땅에서 본인들이 직접 부부가 농사 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무공의 농산물 가지고 이 야채도 생산되고 그런 걸 보여줬어요. 젊은이들이요, 줄을 서요. 평일인데도. 사업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거의 원주민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 땅을 팔고 갔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커피를 제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세들이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당시에는 생존의 전략의 문제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정말 삶의 터전이 됐고 우리 자식들이나 후대들에게 평생 삶의 이 터전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 도에서도 아주 그 관광지로도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곳이 됐어요. 거기가 아마 아직 거기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선택이거든요.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태리 같은 데 여행을 하거나 그리스 같은 데 여행을 해도요, 이 그리스나 이태리 가면은 3000년 전에 어떤 유적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멕시코 칸쿤이라는 가면은 마야 문명의 발상지 시체니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메에서 주는 여행은 보상 중에 가본 여행지예요. 제가 뭐 어디 역사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3000년 전 2500년 된 이 돌문화예요. 돌문화. 이 돌문화. 그 당시에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돌의 문화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돌을 선택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서도 돌의 역사, 돌의 문화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태리를 찾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그곳을 찾습니다. 발로 차도 옵니다. 하루에 5만 명씩 관광객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광 수입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좋을까요? 저는 그 당시 좀 부러운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문화는, 우리 한민족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문화가 없었을까? 왜 우리는 나무 문화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1000년, 2000년 되면 나무가 썩어서 없어지고 하잖아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사는 선조들의 선택이 있었다면 가만 앉았어도 관광물이 간다 하더라도요, 가이드는 한국 사람인 가이드하고 이태리 사람들이 가이드가 따로 하나 붙어요. 그 다음에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안내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이드십을 다 받아갑니다. 왜?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나라가 이태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갔었을 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머리를 안 써요. 노력은 안 해. 왜? 그냥 먹고 사니까. 정부에서 그냥 다 돈을 주고 그냥 먹고 살게 해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5시, 그 어떤 매장 같은 하면 5시 정도 문을 닫아요. 왜냐면 퇴근해야 되니까. 거의 정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10,000원 주고 8,000원짜리 사잖아요. 8,500원짜리를. 그러면 1,500원을 거실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거실로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5시에 마감이라면 5시 반에 오더라도 하나 더 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4시 45분에 와도 딱 봐가지고 시간 계산해가지고 5시 넘을 것 같으면 물건 안 파는 나라가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왜? 계산하기가 싫은 거야. 계산할 줄도 몰라. 그래서 먹고 살아. 이게 과연 부러운 나라일까요? 근데 급기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관객들이 발을 끊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나라 그 나라고 가장 힘든 나라 그리스입니다. 가장 힘든 나라가 멕시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때는 좋다고 생각하려는 거지만 시대가 변해서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누구도 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니까 모든 사람이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요즘 그걸 보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역사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미래를 나가려면요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고요.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발판을 통해서 미래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를 모르면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정말 많은 도래 문화에서 그냥 무대기, 그냥 이태리 같은 데면 대전 철경기장 쪽 보면요. 그냥 지금도 3,000년 전에 그냥 그 경기장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 서울 시내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같으면 있는 건물도 부셔가지고 아파트 질 텐데, 왜 우리 그 건물을 걔네들 그냥 놔두고, 그냥 그 3,000년 된 그 땅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난 대단하다고 봐요, 이태리 사람들을. 그걸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대전철 경기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머니들이 정말 교육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이제 변할 때가 온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돌 같은 그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싸이 같은 이런 세계적인 놀랄만한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알리게 되고, 한국의 음식들이 전 세계 세계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한국을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함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누구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에 탓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아파트 하나 못 물려받았지? 왜 나는 왜 공부를 많이 못하게 이렇게 환경이 어려웠지? 저는 아무것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공자, 모든 투자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옳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옳은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10년 주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야매가 옳은 사업이고 60년 검증된 사업이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미 성공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제 내가 그 일을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3년 5년이 안 된다도 10년을 보고 여러분들 꾸준히 거기에 헌신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가세요. 세계적으로 통계가 10년 주기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반드시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그냥 누구의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통계로 나온 겁니다. 아메리카 10년 안 걸립니다. 5년 안에 해결됩니다. 그런 일상적인 얘기의 모든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자기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시스템대로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스폰서를 안 믿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떠난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까지 이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실천에 옮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아마 고민 안 해도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전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봤고요. 다랑이눈을 가서 부모님 세대들이 힘들고 고단한 세계를 봤지만 지금은 후대들은 감사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농사져 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곳을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곳에 한단한 쌓는 이 돌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한테 거울에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생각도 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도 농사지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농사지다가 우리 아들 공부시키려고 하다가 돈이 없고 하니까 남의 집에서 먼 친척집에서 굶기지 않고 공부를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쌀 조금 갖다 준다고 제가 쫓겨났던 그런 시절도 겪었고요. 가난의 아픔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을 해봤지만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녔어도 저한테 그렇게 큰 보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을 통해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오너들의 몇 명만 부자가 되지만 니초와 제이는 당신들이 부자가 되고 당신들도 성공을 했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많은 에이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린 거기에 동승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정말 저희 부부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부가 뭐 잘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40년 그렇고 짧은 세월을 살아온 거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애당초부터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같지 않은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장은 잘 결합이 되면 2배, 3배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누구 한 사람은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부일까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부부든 아니든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때로는 세월을 흘러가면서도 참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정훈 사장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분명히 저는 싸움을 많이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은 가진 것을 난 필요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겠죠. 당신이 갖지 않은 걸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다면 참 견뎠을 텐데 아마 거기까지 생각 못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당신은 40년 전에 선택한 선택이 옳았느냐고. 전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부부가 다르듯이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달라도 우리 거잖아요. 내 와이프가 달라도 우리 거잖아요. 내 남편이 달라도 우리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 시너지가 내고 그것을 서로가 융합만 된다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1을 가질 수 있는 건데 1 플러스 제로잖아요. 똑같다면. 그래서 부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뭐 부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살아보니까 좀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부부는 천적이야만이 잘 산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천적이 뭔지 아시죠? 천적이 뭔지 아시죠? 부부는 천적이야만이 잘 산다. 이 얘기가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같으면 누군가 종속돼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건 뭐 이조치대도 아니고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좀 언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진짜 그냥 오래 가지 말고 또 바로 풀고 또 싸우면 또 싸움도 하면서 또 의견도 교환하고 또 멀리 가지 말고. 예. 김성훈 사장이 웃고 있는데 찔리는 게 있나? 예? 예. 어쩌면 우리 김성훈 사장한테 내가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죠. 우리도 뭐 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결국은 부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파트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팀워크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트너가, 그러면 부부도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파트너 같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파트너 나왔다고 어떻게 될까? 예.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요런 파트너 나왔어요. 그럼 내 안에 쏙 들어와. 그럼 갈등 겪을 필요 없고, 내 파트너 너무나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좋다고 생각이 드실 거죠. 근데 나보다 큰 리더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 말을 다 받아들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큰 그룹이 되려면, 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지금 시스템 얘기 들어갈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범위 내에서 그룹을 키울 수 있어요. 도움이 그렇게 되질 않아. 그냥 한 사람 플러스 되고 그 사람 제품 쓰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근데 나보다 더 큰 리더가 나오면 이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의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간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룹이. 이런 그룹을 내가 더 얻는 겁니다. 이걸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시스템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그룹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그룹도 이제 여러분 그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만 계속 찾고 이런 사람만 서로가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월이 흐르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다름을 인정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파트너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논쟁에서 이기면서 가난하게 살래? 아니면 내가 논쟁에서 져도 내가 부자로 살래? 1번, 2번 여러분들. 이게 시스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냥 단순히 부자,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저분은 정말 대단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다 포용해주고 품고 가는 거야. 저런 분하고 같이 교류하고 싶고 저런 분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카한테 이 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제품만 쓰는 소비자지만.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나한테 그러다, 삼촌, 이런 사업인 줄 알았으면 옆집 그 우리 애기 엄마 친구하고 쌈을
괜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까? 기저귀라도 팔 수 있는데 사무라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만났다면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저귀만 팝니까? 그럼 기저귀를 못 판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단순히 제품 하나 팔아가지고 소비자를 만나는 겁니까 이게? 인생을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져 이게. 젊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얻지 못하고 결과가 빠르빠르 안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 서두르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 고생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런 과정을 걸치고 나면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룹을 키울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 신영 사장이 여러분들 신뢰 쌓기 강의하면서 얘기 들으셨죠? 가장 FM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네, FM대로.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신영 사장이. 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데 그게 그대로 그냥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내 소비자한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파트너, 내 주변 형제그룹 인정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미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단순히 제품 팔아가지고 수입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왜 경주채 씨가 저렇게 훌륭한 가문일을 안고요 개성 상인들이 이렇게 유명할까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는 삶만 갖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자자손 자녀들한테도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하게 살아오셨어. 난 저걸 진짜 본받고 가야 돼. 아니 나도 이 사업 하고 싶어. 니슈와 제이가 그렇게 살았듯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참 하면서도 자랑스럽고 지금 25년을 넘게 하면서도요. 제가 자랑스럽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서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 독일 마을 얘기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어요. 참 눈물이 나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 다 철학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나무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3,0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한때는 부러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한테 지금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 공부시켰는데 이제는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게 과학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을 뛰어넘는 사람 자녀들의 0.1%가 아니라면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직시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제를 하나 전달하고 세제 하나 데모하면 알려주지만 그냥 단순히 세제를 전달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부모 재산 많이 물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3대 못 가. 근데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10년 내로 다 성공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5년 안에 회복은 하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5년 연장에 10년만 이 사업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짜 하면서 주는 멋진 보상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적인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국은 스폰서와 이제 파트너와 또 파트너, 또 형제 그룹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자영사업 하면 돼요. 근데 자영사업이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부터는 자영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랭이론에 있는 그 커피 전문점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이제 아마 장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 몇 개의 커피숍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안 가요. 그 집만 옵니다. 왜 그럴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식당도 그렇게 많은데도 거의 다 지금 사람들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거기도. 지방을 한 바퀴 돌면서요. 야,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건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 임대 걱정을 합니까? 손님 오고 안 오는 거에 더 걱정을 합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좋은 제품을 내가 정확히 써보고 이 제품이 왜 좋은가를 우리가 주변 사람 설명해 주면서 주변 사람이 좋으면 쓰는 거고 안 좋으면 반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인간관계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폰서를 예우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스폰서와 팀워크를 다지는 방법. 결국은 내가 잘 나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자영사업일 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살 때는 내가 돈을 더 벌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이미 이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팀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제품만 그냥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제품들을 누군가 계속 쓰게끔 해줘야 되고 또 나 같은 사업자 나오면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한 5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덱서이가 만드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복제시켜서 싱킹빅 그룹에서 지금은 그걸 복제시키고 또 복제시키는 건데 이미 천적은 없는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걸 배워서 파트너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일을 지금 중복했을 때 훗날에 여러분 인쇄 수입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스폰서와 팀워크를 다지는 방법에서 첫 번째 상담입니다. 상담을 해야 돼. 상담을 수시로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상담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올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올바로 사업하고 있다지만은 뒤에서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인가 아닌가를 수시로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한 스폰서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같이 상의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스폰서가 대화가 없으면 나에 대해서 스폰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소통은 관계예요. 관계가 나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뭘까?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폰서로부터 영양분이 공고를 받아야 되는데 영양이 차단되는 거죠. 오이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면 오이지가 되는 거지. 그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리더들이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스폰서와의 좋은 관계가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모른다면은 계속 반복 들으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그룹을 키워나가면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때 사업이 성장되어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평범한 주부들이 이 사업을 성공을 빨리 할까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평범한 주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난 잘 몰라. 시스템대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제품 데모하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자신 있어. 된장찌개 끓이는 것은 주부가 더 잘 끓이는 거예요. 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모 많이 해보면은 제품의 우수성을 빨리 인지하잖아요. 그것을 옆 사람한테 만나서 보여주는 거야.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걸 왜? 내가 세제를 비비고 다니란 말인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씩 나 지점령 나갈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세제를 비비고 다니지? 이게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1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가 주부가 있었는데 애를 낳고 오셨더라고. 난 맨 처음에 저분이 왜 왔어요? 저 뒤에서 애를 낳고 소송되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야. 저분이 왜 왔어요?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가라고 소리는 못했지만 전 속으로 저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려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스폰서는 그만뒀는데 그분이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더니 굉장히 오래 걸려. 맨 처음 피는업도 안 되고 그냥 오래 걸리더라고. 내가 저분을 후원하는 차라리 박사 한 사람 후원하면 똑똑한 한 사람 후원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도 한때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박사를 후원하면 똑똑하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알아듣고 다 알아서 잘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박사가 아닙니다. 사실 경륜이고 성공한 사람 내가 후원하면 빨리 받아들일 수 있죠.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주부님은 내가 사업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이거 배우고 뭐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이 비전 보고 이거야. 소비자도 나가고 수입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하시면서 더 많은 주부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박사가 많은가 주부가 성공하신 분들 주부가 많은가 보니까 세제를 쓰는 사람은 주부고 주부가 주인공이야.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핀업이 되면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지금도 누구라면 다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엄청난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를 통해서 독립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 그룹에 다이아몬드 몇 조가 나온지 모릅니다. 그분이 박사였습니까? 그분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몰라. 똑똑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난 잘 모르지만 시스템대로 할 거예요. 배운 대로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시작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제는 저분이 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제 그룹의 핵심 그룹이 됐습니다. 그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폰서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는 이런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들 파트너하고 또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쪽집게 가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스폰서하고의 어떤 갈등을 섞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세요. 아마 웬만하면 스폰서가 참을 겁니다. 스폰서가 화를 내고 스폰서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파트너만 그룹을 못 키워요. 여러분 파트너이면서 스폰서죠. 스폰서면서 파트너가 됩니다. 내가 그걸 다 포용하면 내 그룹은 더 커집니다. 아면은 언제든지 역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블랙홀이 되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통과를.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상담할 때는 부하직원 같은 입장으로 지시받는 상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내가 파트너하고 상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독자적인 독립 자영사학과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독립적인 자영사학과이기 때문에 단 스폰서가 이 사업을 먼저 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나누는 거고 또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셔야 돼요. 지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시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시받는 사업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스폰서 조언은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스폰서 조언은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공하는데 스폰서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폰서는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으며 교신이 끊이지 않도록 스폰서와 항상 교신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3%면은 요 정도 할게요. 12% 정도면 이 정도 할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SP 되면 요 정도 내가 사업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PT 되면 이 정도 할 것이고 다이아몬드 되면 이 정도 할 것입니다. 요것만큼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마음에 항상 파트너가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스폰서가 왜 저 사람 못할까? 항상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트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폰서는 매일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갭은 항상 있는 이게 없으면요. 아멘은 뭐로 보상을 합니까? 아멘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보상할까요? 여기 뭐 수능시험 점수대로 뭐 핀업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이 과정 부딪힘을 깨지면서 다 여러분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포용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되고 PT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요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요번에 요것만 봅니다. 요번에 요것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는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스폰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사업입니다.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될까? 교류가 잘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 안 하면 그만인 거야. 어떻게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잖아. 내가 무슨 부하 직원 나인데. 내가 직장 여러분들을 내가 고용해서 여러분들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업이 굉장히 무서운 사업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여러분들 꿈만이 여러분들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폰서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다가 그냥 나가시면 끝이에요. 이걸 하다가 말아도 끝이고 사업하다 말아도 끝이에요. 누구도 왜 안 하느냐가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성공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걸 함께 해주는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런 감사함을 모른다면 이 사업에서 항상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업라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크게 성공하시고 이것을 잘하면 인쇄 수입이 뭘까요? 내 그룹을 통해서 계속 성공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여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통장에 돈이 퍽퍽 찍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쇄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이 뭘까? 내가 일하는 것만큼 시간과 돈과 맞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몸이 아프면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게 뭘까요? 노동 수입이에요. 근데 이런 소통과 이런 시스템을 복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지. 이미 저는 많은 그룹들이 동때가지고 본인들이 아까 그런 큰 그룹들은 벌써 20년 전에 알아서 다 자기들끼리 다 해요. 가끔 전화 스폰서님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 정도 그럼 전화를 한마디 해주시고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지금 근데 여러분들 볼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걸 빨리 복제해서 여러분들 그걸 교환하면 저도 할 일이 없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나면 새로운 사람 권하는 거고 이제 하기 싫으면 그냥 그런 수입 인쇄 수입 받고 그냥 사는 거고 그때 저는 이게 재밌단 말이죠. 즐겁다는 거지. 누군가에게 제 노하우를 공유하고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자에 나온다는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될 것, 두 번째 건강해야 될 것,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즐거운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그래도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간 방향에 함정이 있는데 스폰서와 교신이 끊이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방향에 함정이 있는데 가는 방향 함정이 있다는 뭘까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스폰서 교신을 하게 되면요 그런 과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고 함정에 빠진다 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힘이 안 든 거예요. 시스템대로 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이 사업을 다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상담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온라인 스폰서 중에 플래티넘 이상에게 상담을 요구하며 앞서가는 잘 나가는 스폰서와 상담한다. 자, 여기는 플래티넘이라 하는데 저는 파운더스 PT로 바꿔요. 파운더스 PT라는 건 12달을 키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룹의 안정된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그룹은 1차로 파운더스 PT가 1차 상담자, 2차는 이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인 제가 여러분들 2차 상담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계속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PT가 되시고 다이아몬드 되시면 이제 제 역할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여러분들 역할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하고요. 스폰서지만 온라인에게 사업적인 사항을 상담하고 스폰서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온라인에게 사업적인 사항을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우리 그룹의 모든 사항을 다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폰서하고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게 되면은 이 사업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걸 내 그룹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예우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상담자의 자격. 시스템을 따르면서 열심히 사업하는 온라인과 상담한다 그랬어요.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지 말라. 왜냐면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사견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파운더스 파운더스 PT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12달을 큐를 하면서 내거하고 그룹원들이 한 5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1차로 상담을 해도 그냥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뭐 다른 길로 상담할 수 없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와 다운라인과의 팀워크 요것만 끝나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다. 스폰서 에듀피케이션을 번번인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폰서는 내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를 에듀피케이션 프로모션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을 선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스폰서 하는 사람한테 이걸 선보이면 내 그룹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따르겠죠. 근데 내가 스폰서한테 선보이지 않으면 내 수많은 파트너이 나를 선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쌍용 사보가 있었어요. 쌍용 사보에 아주 희한한 그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걸 한동안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보여줬었어요. 그 사보에 뭐가 나왔더라 그때? 뭐가 잊어버렸네. 저기 새끼 5마리가 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가 자기는 갈치자루 걸으면서 자기 새끼들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나왔었어요. 사보 맨 뒤에 그런 사진이 나왔었어요. 자기는 갈치자루 걸으면서 이 새끼들한테는 넌 올바로 걸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보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요, 만일 나는 스폰서를 이용하지 않고 파트너들한테 이용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 그리고 한번 스폰서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하지 못하거나 스폰서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면은 이 파트너들한테 그걸 보여줬다면요, 그다음부터는 파트너들은 스폰서 신뢰하지 못해요.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처음 이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룹이 이제 움직이고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저는 이해를 했어요. 스폰서 한 사람을 내가 예우하면 나는 내 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우하면서 하나의 멘토십이 형성될 것이다. 근데 내가 나이도 경력도 적은 스폰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삶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기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보여야 됩니다. 이게 미팅 열심히 나오시고 목표 달성하는 것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 이건 신뢰성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스폰서가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본보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가, 이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내가 본보이면 알아서 파트너가 그걸 보고 본보이는 사업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따라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인 긍정사고의 행동.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룹 키우면 내 파트너도 그걸 본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아우 사장님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요즘 힘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사업 오랫동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라인 정학 사장님이 그래서요. 왜 골치가 아프냐고. 사장님 왜 골치 아파요? 아주 혼났어요. 사업을 1년 한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를 그냥 스폰서한테 그냥 편안하게 한 거예요. 실제 속이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확 바뀌시면서 사장님 왜 그냥 이제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니고 사업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고 피임도 어느 정도 높은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왜 힘들어요 사장님? 뭐가 힘듭니까? 시스템 되는데 왜 힘듭니까? 사장님 생각되는 게 힘든 거지. 제가 거기서 혼나는 모습 직접 봤거든요. 자, 나와 스폰서는 내 마음의 생각이 1000가지가 있어요. 파트너도 100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 LS로 하나 통일이 안 되면 1000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00만 가지로 변하는 겁니다.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이 하나로 가고 하나로 통일되면 그냥 1000이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0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제고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건데, 나를 복제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원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피인 있는 분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받도 있도록 내가 모델이 돼야 되고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고 싱킹백 하는 행동이 복제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쉽게 빨리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 하시면서 깨달으면 돼요. 뭐 굳이 뭐 안 되는 거 그냥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언젠가 이 시스템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갑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벗어나면은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나의 원점을 다시 돌아갑니다. 원점이 돌아가는 얘기는 뭘까요?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삶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바뀌지도 않고 성공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옳은 일을, 올바른 사업을 똑똑한 사람보다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포기하던 사람이 5년, 10년 가서는 더 큰 그룹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리더들이 하면서 4년, 5년 가다 보면서 자기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시스템에서 멀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끝나는 거죠. 이것도 내 자유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건 내 자유고 이렇게 나가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자유와 이렇게 나가는 자유는 어떤 결과를 낼까요? 무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될까요? 1번, 2번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표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있는가 하나 더 볼게요. 1번에 2번에 한번 얘기 한번 표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아유 제대로 한번 해봐. 한번. 안 하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직까지도? 아유 이제 이해가 가셨나? 예, 여러분들 내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와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공자의 마인드로 가게 되면 이게 성공자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자리 잡아야죠.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이 습관이 힘이 안 들어요. 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리더란 뭐냐? 리더란 내가 본보이는 겁니다. 아이젠하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끈을 밀면 가지 않고 꾸불꾸불해진다 그랬어요. 끈을 밀면. 그러나 끈을 당기면 그대로 당겨서 온다 그랬거든요. 암의 미신은 미는 사업이 아니고요. 당겨주는 사업이야. 끈을 내가 당기면 쭉 따라오는데 끈을 밀으면 어떻게 될까요? 꾸불꾸불하면서 안 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자, 강하게 사적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의 팀워크를 핑계로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넥타이 매고 뭐 휘두르면서 깡판 치고 노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팀워크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적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얘기는 뭐 사적인 내 개인적인 일을 상담하고 그런 얘기 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팀워크를 다진다 가지고 그룹분들 데려와 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냥 뭐 오늘 확 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이거 모든 교육이 다 사라지고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변화를 하다가 싹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킹백 그룹에서는. 그래서 반바지 입고 사석에서 만난 인상의 교육장에서도 양복 입어도 그것이 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장도 평소에 깔끔하고 다니라. 반바지 입고 매일 출근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면 내가 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멘토십에도 영향을 받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운라인과 의견 충돌 시 이기려 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식 잃을 부모 없다. 넉넉하게 져줘라. 그러니까 파트너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 위치에 오면 자연히 알게 된다. 참아라. 참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의견 충돌 시 감정이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라. 그 미국 사람 이해를 이렇게 써있어요. 미국 사람 한 사업가가 다운라인과 논쟁하고 그 다운라인에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해. 다운에게 이기고 가난에게 살 것인가, 다운에게 지고 부자 살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아야 되겠죠? 그죠? 포용해야 되겠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웁니까? 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 그리고 사업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블랙홀이 되라. 모든 걸 흡수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다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늘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이 사업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유로운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무슨 돈을 투자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 10억을 투자했다면 대강하고 말까요? 여러분 10억을 투자했다면 이 사람은 대강하고 말까요? 근데 아무도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비전을 못 봤을 때 그냥 누구하고 파트너가 속삭이면 나 그만둘래? 뭐 너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10억을 투자했다면 그런 어떤 갈등을 겪었다고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편해할까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 하시면서 내 모든 재산을 여기다 다 그냥 올인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그 투자한 거에 100배를 받는 거고 평생을. 만약에 실패하면 내 투자한 모든 걸 다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또 스폰서가 잡아주고 팀이 잡아주고 형제그룹이 또 보면서 동기를 주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그룹 하이하이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이하이.